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포항 대 강원. 자,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준 그리고 이제 김종호 선수가 결장. 자, 그리고 추가로 직전 이제 대구전에서 박태하 감독님이 이제 좀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야구가 울산으로 이적해 팀을 떠났어요. 그리고 현재 뭐 김희석, 그리고 윤석영, 이제 김대우, 그리고 뭐 송준서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보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전력 누수가 큰 현재 그런 좀 강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강원 역시 최근 연승을 이어가며 이제 좀 흐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저 보니까 뭐 양팀 다 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질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양 팀의 순위가 각각 이제 3, 4위고 승점은 단 1점 차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이제 1, 2위 팀들과도 승점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포항이 좀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을 보고,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좀 포항의 빌드업을 좀 어렵게 만들 것으로 봅니다. 아이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뭐 강원 경기를 봤을 때는 좀 기존보다 압박 강도를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가면서 세게 가져가면서 좀 굉장히 좀 약간 압박에 좀 더 힘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 역시 좀 포항 상대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압박을 통한 좀 볼 탈취를 통해 강원 역시 좀 빠르게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강원이 이제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가 좋은 포항 상대로도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치소치맨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야구도 이제 좀 결장이 야구도 이제 좀 이적으로 인해 이제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야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별풍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치소치맨님 2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나이롱 라이프님 바로 별풍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이롱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럼 두 분께 먼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스터치페이님께는 제가 방송 끝나고 기간이랑 사항 한 번 더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야구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 좀 공격에서의 옵션이 더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의 좀 결장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좀 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포항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승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광주.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빅스, 이명재, 그리고 김영건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마티나반과 설용우 선수는 이제 이적을 해서 이제 그 선수도 역시 이제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적권을 갔을 때는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야구에 이어 이제 정우영 선수까지 좀 영입 확정 지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보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로 이제 이적을 아침을 하게 되었죠. 깨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그리고 아침을 깨운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좀 더 여기서 뭐 조합이랑 뭐 추천표를 뭐 구매해 주신 건가요? 그럼 추천표만 구매하신 건지. 네. 일단은 잠시만요. 그러면 조합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더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네. 아침을 깨우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17.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아침을 깨운님. 네,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뭐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로 이제 이적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사니 그리고 이제 김진호 그리고 변준수 선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오물폭풍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물님도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30개 원 감사드립니다. 오물폭풍님.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이슈가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국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감독을 잃게 되었고. 결국 이번 광주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현재 뭐 한국 축구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이제 국대 관련해서 문제도 좀 많지만 울산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감독을 잃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좀 분위기가 인게임 내에서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점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울산도 울산이긴 한데 광주 역시 일단 뭐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광주의 원정 경기력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평균적으로 일단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득점계도 잘 만들지 못하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 득점력도 떨어지는 그런 좀 현재 광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엄지성 선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울산이 지금 뭐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3경기 기준 광주 상대로 전부 졌을 정도로 뭐 상성상 좀 많이 열세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막시 좀 이번 경기 충분히 좀 광주가 반전을 좀 만들 만한 좀 경기일 수는 있긴 한데 하지만 역시나 지금 뭐 현재 뭐 원정에서의 그런 광주 경기력을 봤을 때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울산이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솔직히 원정 광주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원정 광주가 울산을 이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잡이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울산 햄무나 그럼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제주. 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지금 김진수 선수 그리고 이수민 선수 등이 결장 중. 네. 자, 그리고 뭐 제주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많아요. 좀 최영준 그리고 송준 그리고 김건웅 그리고 임채민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 조나탄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복귀가 확정이라 보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2대 0으로 리드하며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지만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동점골을 허용했고 결국 좀 대전 상대로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데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서 뭐 현재 지금 9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좀처럼 이제 흐름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전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만큼 뭐 현재 좀 뭐 전북은 굉장히 상황도 안 좋고 게다가 지금 뭐 아직까지도 리그 꼴찌만큼 굉장히 좀 이번 시즌 너무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상승세인 서울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좀 전북과 달리 좀 최근 제주의 페이스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다만 뭐 내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의 제주 경기력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긴 했지만, 자, 현재 근데 지금 뭐 전북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뭐 운영 능력을 봤을 때 제 아무리 좀 제주가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뭐 전북 상대로 크게 좀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쵸? 네, 왜냐면은 뭐 지금 전북 역시 최근 좀 주도하는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수비가 이제 매번 불안정하면서 중원 장악력도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좀 쉽게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전북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제 아무리 상대가 원정 제주라 해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지금 전북의 저조한 분위기 및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제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지금 전북을 좀 가져올 만한 좀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 프랜승 쪽 보도록 하고,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전북과 제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C 서울 대 대전. 이치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치맨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치맨님. 자,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성용 선수가 결장 중.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강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구태, 이제 김승대, 그리고 김인균, 그리고 이제 이중주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일단 뭐 그 경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보면은 뭐 전반 초반에 이제 좀 제주의 중거리 슛 2방이 제대로 꽂히면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좀 제주 쪽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좀 서울이 동점까지는 따라잡았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추가로 실점을 하면서 결국 3대2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아쉬운 모습 보인 그런 좀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2대 0으로 뒤지던 걸 동점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사, 그리고 천성훈, 그리고 이제 김문하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굉장히 좀 크게 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후반기에 대전이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는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 대전 상대로 서울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에서 수비가 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좀 대전 상대로 서울이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그런 원정에서의 대전이기 때문에 현재 좀 공격력이 물오른 그리고 좀 서울의 공세를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전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긴 하지만 최근 이제 서울만 만나면은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폭발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서울의 수비를 매번 좀 잘 공략했던 그런 좀 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대전 역시 어느 정도 좀 골이 폭발할 만한 요소가 있어 보이고,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마사와 이제 천성훈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도 좀 더 이제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대전도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대전이 많이 우세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서울의 경기력이 많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팀인 서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서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FP 서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K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1항배도 몇 경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베 대 도쿠시마 1항배 32강전. 자, 일단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가시마, 히로시마와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잡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전보다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좋은 그런 고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쿠시마 역시 이제 2부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흐름이 좋고, 최근에 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그에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부진하며 강등권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에 좀 폼을 끌어올리며 이제 현재는 중위권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모멘텀이 이제 많이 오른 그런 도쿠시마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좀 고베가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래도 이제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그렇게 좀 높은 팀이 아니긴 한데 이번 상대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강팀인 빗셀 고베가 상대다 보니까 기존보다도 더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차근차근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도쿠시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푸근하다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근하다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푸근하다님. 자, 아무튼 약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고베가 도쿠시마 사이드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거는 일단 고베가 지금 뭐 리그 내에서는 4위고 그리고 2, 3위 팀들 간은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고베가 뭐 주말에 상대하는 팀이 현재 지금 리그 최약체인 좀 사포로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리그 경기에 좀 더 중요도를 좀 더 약간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번 경기 오히려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경우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런 경우를 좀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베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토상가 대 시미즈. 자, 일단 뭐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정중.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좀 시미즈에 비해 좀 교토상가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직전 경기 홈 후쿠오카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폼이 좋은 그런 후쿠오카를 그것도 원정에서 잡아낸 거는 교토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2부 리그에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고 이제 지금 3위에 위치할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뭐 현재도 좀 연승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시미즈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점유율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또 시미즈가 좀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최근 윤대현님 지금...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윤대현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대현님. 자, 그래서 뭐 시미즈가 일단 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최근 매 경기 좀 원정에서는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 또한 좀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교토상가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고려 사항은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1위인 나가사키와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는 주말 리그 경기에 더 힘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근데 교토상가 역시 좀 강등권 탈출을 위해 리그에 더 이제 신경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팀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시미즈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라인업 변수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토상가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교토상가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추노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레소사카 대 고후. 자, 일단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고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고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지금 9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뭐 원정뿐만 아니라 뭐 홈에서도 지금 뭐 연패 중으로 홈 경기력 또한 좀 좋지 못합니다. 네, 저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홈 원정 할 거 없이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했죠. 왜냐면 이제 불과 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챔에서 활약했던 그 고우가 현재는 지금 리그 하위권에서 허덕일 정도로 이제 많이 추락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만큼 현재 좀 고우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좀 말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5위에 위치할 정도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세레스 오사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일단 이것도 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사 봤을 때 그래도 좀 세레스 오사카가 고우 상대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고우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고우 상대로 이제 세레스 오사카가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오사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우 같은 경우는 본래 좀 템포를 빠르게 좀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있긴 하지만 오사카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고우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오사카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그리고 뭐 전력 등 전부 지금 오사카가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뭐 4연승 중으로 좀 급강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사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세레스 오사카 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 자, 일단은 뭐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이제 유로 4강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이제 티르키예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상대로 후반 막판에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양팀 다 이제 8강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이겨내며 결국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네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현재 잉글랜드가 4강까지 올라왔긴 했어요. 다만 뭐 4강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하고 특히 좀 전술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이 단조로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잉글랜드가 이번 뭐 유로 내내 좀 기대보다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결과는 계속해서 좀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경기력적인 부분은 많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지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달리 이제 16강, 8강에서 모두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네덜란드에 비해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게다가 뭐 이제 16강, 뭐 8강 모두 이제 뭐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후반 막판에 진짜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좀 연장을 좀 치렀고, 그리고 이제 8강전에서도 뭐 스위스 상대로 동점골을 후반 막판에 넣었죠.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어떻게든 좀 연장 경기를 좀 끌고 간 그런 잉글랜드긴 하지만 그런 연장전 연전을 통해서 결국 좀 체력적으로는 많이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재 뭐 지금 네덜란드가 지금 뭐 전력 말고는 잉글랜드에 비해 이제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네, 잉글랜드보다는 네덜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지금 뭐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에 비해서 더 나은 게 전력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네덜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프랜스. 자, 그리고 이 어누바가 1.5도 생겼죠. 네. 뭐 이제 1.5 이제 프로토 기준 뭐 이제 1.5나 뭐 이제 2.5 선택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거는 그냥 뭐 선택 사항이긴 한데 1.5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덜란드 프랜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마 대 이제 후지에다. 자, 요거는 가시마 승. 네, 어느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 승에 어느바는 언더. 자, 그리고 사간도스 대 이제 요코 FC.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헨무나 무승주가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대 야마가타. 요거는 저는 야마가타 프랜스 고배당 무승부 어느바는 언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 한 경기죠. 사실상 뭐 지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가장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콜롬비아 대 우루과이. 잠시만요. 네. 자, 요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뭐 콜롬비아 프랜스, 예,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네, 자료 보내드릴 때 이게 아마 우루과이 프랜승이라고 좀 적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네, 그 외 경기까지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레스님.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